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대연회장. 하얀 장미로 장식된 버진 로드 위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천장에서 거대한 현수막 하나가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친 아버지 뺏고 그 돈으로 재벌가 신랑 꼬신 오연수. 이번엔 결혼하고 잘 살아. 신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신부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29세 여성 강서영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28세 여성 강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죠. 이 복수극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이 침침해도 작은 글씨를 읽을 때 30cm 거리를 유지하며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때는 8년 전 20살이던 유진과 연수가 처음 만났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우연히 같은 조가 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유진은 밝고 순수했고 연수는 당찬 성격에 유머 감각까지 갖춘 매력적인 친구였죠. 유진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연수가 환하게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을 때 유진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유진은 연수를 자신의 집에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어머, 연수야. 어서 와. 유진이가 얼마나 너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유진의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게 연수를 맞이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강태수도 처음엔 딸의 친구를 대하는 평범한 어른의 태도로 연수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연수는 유진의 집이 제법 부유하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고급 차량, 사업가인 아버지의 여유로운 생활. 연수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수야,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우리 아빠가 회사 리조트 예약해 주신대. 유진이 신나게 말했을 때 연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근데 유진아, 너희 아빠 진짜 멋지시다. 사업도 잘 되시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연수가 유진의 아버지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22세가 되던 해 여름 유진은 해외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6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 예정이었죠. 연수는 유진을 배웅하면서도 이상하리 많지 담담했습니다. 잘 다녀와, 유진아. 나도 너 없는 동안 열심히 살게. 공항에서 헤어질 때 연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은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가장 믿었던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은. 유진이 미국으로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연수는 여전히 유진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유진의 어머니가 외로워할까봐
자주 찾아뵙는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유진이 대신 자주 올게요. 유진이 없으면 심심하시잖아요. 연수의 말에 유진의 어머니는 고마워하며 그녀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연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강태수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친구 모임에 나가고 집에는 연수만 남아 있었죠. 태수는 거실 소파에 비틀거리며 앉았고 연수는 물 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연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흐린 눈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태수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연수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연수는 자연스럽게 태수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연수 씨는 참 똑똑해요. 젊은 친구가 이렇게 경제 감각이 있다니. 태수가 연수를 칭찬할 때마다 연수는 수줍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태수의 사업 규모, 자산 현황, 거래처 정보들이 하나씩 연수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수는 연수에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고 명품 가방과 고가의 액세서리들을 선물했습니다. 연수는 그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죠. 오빠, 이번 거래건 잘 풀렸어요? 연수가 태수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태수는 연수의 그 호칭에 황홀해하며 자신의 사업 비밀까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거는 좀 민감해. 세무 당국이 알면 안 되는 거래거든. 근데 연수한테는 말할 수 있지. 술에 취한 태수가 연수에게 자신의 비자금 조성 방법, 검은 돈의 출처까지 이야기했을 때 연수는 조용히 그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말이죠. 오빠 말은 내 무덤까지 가져갈게. 연수가 다정하게 속삭일 때 태수는 그녀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이미 이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죠. 언젠가 태수를 떠날 때를 위해. 6개월 후 유진이 미국에서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유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보고 싶었어? 한국 오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는 연수를 보며 유진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와 금지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유진이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죠. 유진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그러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은 어느 가을밤에 드러났습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연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친구와 남편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친밀한 대화, 만남 약속, 그리고 오피스텔 주소. 당신, 정말 그 애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그날 밤 유진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 아버지의 변명, 깨지는 물건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방문을 꽉 잠그고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다툼 소리는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필이면 딸 친구와 어머니의 절규하는 소리에 유진은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말이 사실일까? 아빠가 연수와? 유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연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수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응, 유진아. 뭔데? 연수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우리 아빠랑 뭐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안, 유진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에 빠진 걸. 연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죠. 유진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연수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강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태수의 사업은 이혼 절차 중 드러난 비자금 문제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태수가 몰락하기 시작하자 냉정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학교도 그만뒀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죠. 유진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문 밖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유진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낸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사촌 언니 강서영이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29세로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에 정의감이 뚜렷한 사람이었죠. 유진아, 문 좀 열어. 서영 언니야. 서영이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여기서 밤새울 거야. 문 안 열면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결국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1년 넘게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않은 유진의 모습에 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언니가 밥 해왔어. 같이 먹자. 서영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거야.
결국 유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유진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언니가 다 알아. 삼촌이랑 연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유진이 깜짝 놀라 서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영은 차분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조사해봤어. 연수 그 여자 지금 재벌가 아들이랑 결혼 준비 중이야. 삼촌한테서 빼낸 돈으로 온갖 명품을 사들이고 성형수술도 하고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하고 있더라. 유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서영이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우리 복수하자. 복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수.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저 여자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날 밤 서영은 유진에게 자신이 세운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연수의 결혼식 날 그녀가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모으는 거지. 유진아, 넌 삼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지? 삼촌이 술 마시고 연수 욕하면서 한 말들 기억나?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술에 취하면 종종 연수를 원망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모든 걸 가져갔어라고 중얼거리곤 했죠. 그 말들을 녹음해둬. 그리고 삼촌 컴퓨터에서 사업 관련 파일들 중에 연수가 접근했던 흔적을 찾아보자. 클라우드 백업 기록이든 이메일 기록이든 뭐든 있을 거야. 서영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진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할 수 있을까?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서영이 유진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꼭 해내자. 네가 당한 고통, 작은 어머니님이 당한 수모, 그 모든 걸 갚아줄 거야. 정당하게, 떳떳하게. 그날 이후 유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밖을 걷기 시작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과 함께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영과 유진은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수의 사무실 컴퓨터였습니다. 어느 주말 태수가 술에 취해 집에서 골아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사무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천천히 해. 서영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태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를 켜자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아버지가 자주 쓰는 숫자, 조합을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화면이 열렸습니다. 언니 들어갔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 재빨리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IT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서영은 숨겨진 파일과 삭제된 기록을
복구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있다. 서영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기록 속에서 5년 전 외부 IP로 접속했던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IP를 추적해보니 연수가 살았던 오피스텔의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연수가 여기서 아버지 컴퓨터에 원격 접속했던 거네. 유진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 기록들을 모두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수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었죠. 이 파일, 연수가 빼갔던 바로 그 파일이야. 서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파일 속성을 확인해 보니 5년 전에 외부로 복사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유진이 직접 수집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연수를 원망하는 말들을 조심스럽게 녹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모든 사업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바보같이 다 얘기했지. 태수의 중얼거림이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거래처 정보도, 비자금 조성 방법도 다 가져갔어. 그걸로 지금 잘 살고 있겠지. 녹음을 하면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석 달이 흐르는 동안 서영과 유진은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연수가 태수에게서 받은 고급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태수의 회사 계좌에서 연수의 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돈 흔적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수가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아내는 거. 서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연수가 새 신랑 집안과 접촉하는 과정을 미행했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연수가 신랑의 아버지에게 어떤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죠.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탐정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신랑 측에서 강태수 씨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수 씨가 제공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연수는 태수에게서 빼낸 정보로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한테 필요한 증거는 다 모았어. 서영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야. 증거가 모두 모이자 서영과 유진은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의 결혼식은 4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7성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한대. 하객이 300명 이상 올 거라더라. 서영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계획은 이거야. 첫 번째, 결혼식 당일 연회장에 현수막을 걸어 연수의 과거를 폭로하는 내용으로 서영이 자신이 디자인한 현수막 시안을 유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유진은 그 문구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유진의 물음에 서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생각해봐. 연수는 내 인생을 망쳤어. 내 가족을 파괴했고 삼촌의 사업까지 무너뜨렸지.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야. 서영의 말에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해. 현수막만으로는 연수가 거짓말이라고 잡아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서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가 관건이야. 서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유진이 엄마,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님께 부탁할 거야. 엄마요? 유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어머니님은 이 모든 피해의 1차 피해자셔. 그리고 작은 어머니님이 직접 신랑 아버지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어. 익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나서는 거지. 서영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결혼식 당일 아침 신랑의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펼쳐질 때쯤 신랑 아버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서영이 설명을 마치자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동의하실까? 설득할 거야. 이건 작은 어머니님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니까. 다음 날 서영과 유진은 유진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어머니의 모습에 유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모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수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어머니의 말에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연수는 지금도 아무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유진의 눈물에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작은 어머니님,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연수가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 아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어머니의 동의를 얻은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영과 유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은 연회장 천장 구조물에 설치하기로 했어. 호텔 측 직원 중 한 명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거든. 서영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서영은 그 호텔 직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죠. 서영은 그 직원에게 연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설명했고 직원은 분노하며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작은 어머니님이 신랑 아버지를 만나실 거야. 그분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시기로 했어. 서영이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너무 떨려.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게 완벽해.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돼.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연수와 함께 웃던 날들, 배신을 알았던 그날, 무너진 가족, 그리고 서영과 함께 계획을 세우며 보낸 시간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유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연수는 자신의 새 아파트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드디어 내 꿈이 이뤄지는 거야. 재벌가 며느리 오연수. 연수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강태수를 이용해 돈과 정보를 얻어냈고 그걸로 더 좋은 신랑을 만났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유진이? 그 애는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있으려나? 연수가 잠시 유진을 떠올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화려한 미래였으니까요. 연수는 내일 입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연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결혼식 전날 밤 유진의 어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신랑 아버지를 만나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딸 유진의 눈물 어린 얼굴을 떠올리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야 해.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는 서영이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결혼식이,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될 내일을. 결혼식 당일 아침 11시 유진의 어머니는 신랑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예약이 없으신데요? 급한 일입니다. 오늘 결혼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해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 60세 남성 박진호 회장은 어머니를 의아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강태수의 전 부인입니다. 오늘 귀댁 아드님과 결혼하는 오연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오연수가 제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사업 기밀을 빼내고 그걸 이용해 귀댁에 접근한 모든 정황입니다. 박 회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취록, 거래 내역, 정보 유출 증거,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제 딸은 그 여자 때문에 3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박 회장이 분노에 떨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을 당장 취소할 수 있나? 이미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면 식이 시작됩니다. 비서의 대답에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결혼식장에서 직접 파혼을 선언하겠네. 그리고 즉시 고발 조치를 하게. 한편 7성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오후 2시 정각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연수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하객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수는 자신이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하얀 장미로 장식된 연회장,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쌍의 눈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현수막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완전히 펼쳐지자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친 아버지 뺏고 그 돈으로 재벌가 신랑 꼬신 오연수. 이번엔 결혼하고 잘 살아. 빨간색 대형 글씨로 쓰인 문구가 연회장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표정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무슨... 신랑이 당황하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게 사실인가? 누가 저런 걸 걸어놓은 거야? 연수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변명하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단상 한쪽에서 박진호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연 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와 함께 말입니다. 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하객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오연수 씨는 5년 전부터 당시 절친의 아버지였던 강태수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 씨의 사업 기밀을 빼내 개인적 이득을 취했고 그 정보를 우리 집안에 제공하며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박 회장은 냉정하게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녹취록이 있습니다. 강태수 씨가 술에 취해 오연수 씨가 자신의 사업 정보를 모두 가져갔다고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접속 기록, 자금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신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연수야, 이게 정말이야? 신랑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연수 씨가 이번 결혼 비용 전체를 강태수 씨로부터 빼돌린 검은 돈으로 마련했다는 겁니다. 명품 구매 내역, 성형수술 비용,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입니다. 이 말에 연수의 친정 부모님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딸이.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과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합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연수의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연수 씨를 경제사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곧 관계 당국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연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연수 씨, 경제사범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경찰의 말에 연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연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의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서영과 유진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냈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진아.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건. 경찰에 끌려가는 연수는 마지막 순간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수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유진의 복수였다는 것을. 유진, 너였구나. 연수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차에 실려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그렇게 비참한 체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유진은 세상과 단절된 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수의 체포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연수의 범죄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강태수로부터 빼낸 사업 기밀을 이용한 불법 거래, 검은 돈 세탁, 사기 결혼 기도, 모든 혐의가 명확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법정에는 많은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친구 아버지와의 불륜, 재벌가 사기 결혼 시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법정에 선 연수는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무기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오연수는 타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진과 서영은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만 유진의 어머니는 어딘가로 사라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연수에게 징역 4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연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유진 가족을 박진호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유진 씨, 강서영 씨, 박 회장이 정중하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된 결혼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회장은 명함을 꺼내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영과 유진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강태수도 연수 사건의 여파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수가 빼냈던 사업 기밀 자료가 결국 태수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수 역시 재판에 회부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태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재판 안 가도 돼? 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었죠. 박 회장의 지원으로 서영과 유진은 정의의 동행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불륜, 사기, 배신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증거 수집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죠.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나누었습니다. 저는 5년 전 가장 믿었던 친구와 아버지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1년이 넘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하지만 제 사촌 언니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죠. 재단 설립 6개월 후 서영과 유진은 이미 30여 명의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연수였습니다. 유진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 않아.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다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하고 싶어.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 거야. 유진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더 이상 연수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오늘 보육원 봉사 가는 날이죠? 유진이 밝은 목소리로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재단문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삶이었죠. 재단 설립 1년 후 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이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유진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있었죠. 엄마, 만나실 수 있을까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에 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보고 싶었어? 3일 후 유진은 어머니가 사는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영도 함께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어머니의 꽃집으로 가는 동안 유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2년 전이에요. 그때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작은 어머니님도 유진이를 보고 싶어 하셔. 작은 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망 꽃집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꽃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진도 참았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유진과 어머니는 꽃집 한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를 혼자 두고 도망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유진이 재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수의 재판, 정의의 승리, 그리고 지금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네가 아비 대신 정의를 실현해줘서 고맙다. 네가 나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어머니의 말에 유진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유진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 함께 살아요. 재단 일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진의 제안에 어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도 용기를 낼 시간인 것 같구나. 석 달 후 유진의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이었죠. 어느 봄날 재단 사무실에서 서영, 유진, 그리고 유진의 어머니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죠? 유진이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 이게 무슨 고생이야? 우리가 해낸 일들을 생각하면 뿌듯하기만 한걸. 유진의 어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복수를 넘어서 진정한 치유를 만들어냈구나. 그 순간 재단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정의의 동행재단 맞나요? 도움이 필요해서.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유진이 여성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며 서영과 유진의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새로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온다는 것을. 연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유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서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더라.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반성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유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유진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수를 용서했어. 아니, 용서를 넘어서 잊었지. 이제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희망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재단 사무실을 비추었고 벚꽃잎이 창가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고통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희망의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묵혀둔 한을 복수로 풀어내는 이야기에 통쾌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